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 뒤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 그리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외교 일정을 마치고 월말쯤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어젯밤에 이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이틀 뒤인 오는 7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 위기의식의 발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초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를 G20 회담 그리고 에이펙 회담을 마친 뒤에 11월 말쯤에 대통령 입장이나 담화문을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국 상황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는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절박함의 발로라고 보고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든 어떤 국정 지도자의 입장 발표 등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타이밍상 지금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또 대통령도 국민들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일단은 일문일답 형식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정치권의 요구와 압박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도 분출하고 있고 내각 개편 이런 부분들도 건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풀어야 될 의혹들, 설명되어야 할 의혹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약속되어야 할 재발 방지책들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런 좀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원래는 이 기자회견도 사실은 이제 11월 말쯤에 하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의혹에 해명해야 될 필요성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국정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좀 치중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 한덕수 총리가 와서 그 대통령 대신에 대독했던 시정연설문에도 보면 뭐 2년 반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이뤘다라는 성과 중심의 설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제대로 사과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어떤 본인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것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당장 어제 시정연설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자화자찬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덜어내고 지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틀 뒤에 있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담아야 된다. 우선 자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낮고 겸허한 자세, 그리고 진지하고도 결기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절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담화문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 걱정하는 대목에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대 개혁 완수라든지 고용률 역대 최고다. 또 실업률이 역대 최저다. 또 국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해진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명태균 스캔들이라든지 또 김대납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거짓 없이 설명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에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으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실의 참모진 개편, 대통령의 직접 사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사실 그에 앞서서도 3대 요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계속해서 어쨌든 자신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는데 쇄신의 폭을 대통령에게 좀 넓힌 것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대통령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고언들을 대통령실이 그동안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대표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과연 크게 영향을 미쳤겠느냐. 오히려 그것보다 어쨌든 지금 여러 지표들이 좀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특히 뭐 갤럽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가 붕괴됐잖아요. 그 선이 붕괴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정의 동력이 상실되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고 있다면 참모들은 한동훈 대표의 건의 없이도 아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결국에 이게 갑자기 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가 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후에 참모진들과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이 시점 자체를 당기는 걸로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대표의 뭐 요구 사항에 대해서 크게 반응했다라기보다는 내부의 어떤 위기 의식이 굉장히 고조됐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뭐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용기를 더 내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요구보다는 아무래도 내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정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움직인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대통령의 쇄신을 기다리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레 있을 담화문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지한 자기 고백 그리고 통렬한 반성이 당연히 이 수반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내지 19%라는 점은 학생이 학교에서 점수를 20점, 19점을 받은 거거든요. 완전히 지금 낙제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대로 계속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자, 그렇다면 대통령만 잘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보조하는, 함께 일하는 내각과 대통령실에도 크나큰 지금 시스템이 고장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 당장 시급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것이 어제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에서였고요. 이 시점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명태균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첫 발언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 어쨌든 쇄신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특검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이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한 대표는 결국에 어제도 이제 특검보다는 특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낼 거고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할 거라고 한다면 핵심을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 특별 감찰관 도입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을 돌파하고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일종의 좀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이겠죠. 지금 보면 특히 당의 중진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는 입장을 보면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일부 쓴소리는 하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사실상 갈등
갈등을 더 키우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견제구가 날아오고 당 내부에서도 뭐 다 뜻은 좋은데 방식이 거칠다 이런 식의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언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보수 진영 내부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배신자 프레임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국감이 끝나고 의총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명태균 녹취가 공개된 이후라는 부분일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당내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일단 그 특별감찰관 문제는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이 먼저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반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비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우리는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 문제고 그리고 특검은 특검입니다. 이게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특검은 되고 특별감찰관은 안 된다. 논리적으로 저희가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감찰관을 먼저 도입해서 대통령실 내부의 정화 기능을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특검은 특검대로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저희가 협상할 용의는 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제시하는 특검은 그야말로 불공평한 형평에 어긋나는 민주당식 셀프 특검에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도 무려 13가지 혐의를 지금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난사식 특검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급한 과제는 2년 반이 남아있는 임기가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특별감찰관 설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내 의총 분위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의총에서 표결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결정 내릴 때 예. 의총에서 표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표결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특별감찰관 문제는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호 대표와 의논해서 추경호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찰관 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경우 민주당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이랄까요? 번복을 한 데다가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고민이 좀 깊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이 결론을 내리는 시점 자체가 좀 길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도 뭐 여론이 좀 굉장히 좀 첨예했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졌거든요. 실제로 의원총회를 하거나 그 전에 뭐 정책을 두고 토론을 했을 때도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이 워낙에 뜨거웠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 금투세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초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넘어서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화답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실용정책 노선, 실용정치 노선 이런 것들이 견지된 하나의 흐름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이재명 대표의 결정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무척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 종합 주가 지수, 즉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1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내외에 머물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은 후진형 증시 환경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주식시장 덩치는 커졌는데 우리 내부 내실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들이 주식 장사에 급급할 뿐이고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구조. 다시 말해서 주주 환원율이 지금 29%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식 평균 수익률도 3.3%. 그러니까 일반 국공채 금리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금투세 도입 이전에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작업부터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이렇게 많이 입을 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중계 결정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부분이고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이제 재판을 생중계를 함으로써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검토해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저희가 받지 못하는 그 고민 속에는 어쨌든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것을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불리한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정치 이슈들이 터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고, 1심 선고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기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 근데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여론전을 하려고 하거나 지금 여권에 있는 악재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권에는 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생중계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 계산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지금 무죄를 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한 차례 생중계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선고할 때 생중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8년도에 마지막 1심 재판에서 생중계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대법원도 현재 규정상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서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중계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